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가장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4년 여름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던 저는 같은 공장 노동자였던 22살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고 쉬는 날이면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태워주고 언젠가 꼭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훈이에게 달려가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훈이의 부모님은 결사반대였습니다. 공장 여공 따위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을 망신시켰다며 저를 내쳤습니다. 결국 정훈이는 부모님의 강요로 고향으로 내려갔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20살의 미혼모. 1985년 그 시절엔 세상이 참 매정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배를 불렀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그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이를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담요에 싸서 보육원 문 앞에 놓고 배를 누른 후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뭔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모르는, 아니 알려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때 작은 은목걸이 하나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요에 쪽지를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름은 지은이야. 땅지 은혜은. 이 땅의 은혜로 잘 자라기를 바래. 해마다 아이 생일이 되면 저는 보육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은목걸이를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제 딸이 있었습니다. 5살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10살 때는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살 때는 교복을 입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이요? 작년에 입양 갔어요. 좋은 집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됐구나. 그래도 잘 됐다.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채워준 바로 그 목걸이. 작은 십자가 모양의 그 목걸이. 저기 사과 한 봉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매가 똑같았습니다. 네, 손님. 오늘 사과 참 좋아요. 한 봉지 5,000원인데 두 봉지 사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그 목소리, 그 웃음. 제 딸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예쁘네요.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대요. 친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거래요. 딸아이가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양 가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묻자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양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병이 있어서요. 희귀병이래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양부모님이 치료비를 감당 못하셔서 25살 때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셨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완치는 안 돼요. 그냥 관리하면서 사는 거죠. 약값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죠, 뭐. 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과 2봉지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시장에 갑니다. 딸을 지켜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과일을 팔고 저녁이 되면 힘들게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제는 딸이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늘 있는 일이에요. 손님, 오늘도 과일 사러 오셨어요? 단꼴이 되셨네요. 딸은 아파도 웃었습니다. 제 딸은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서 이렇게 씩씩하게.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버린 딸을, 시장에서의 재회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소.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다가가고 싶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40년을 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시장에 갑니다. 과일을 사며 딸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딸은 저를 단골 손님으로 압니다. 가끔 사과 한 개를 덤으로 챙겨주며 웃습니다. 손님 건강하세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야, 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딸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지만 저는 겁이 납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딸이 받아줄까요? 버려진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딸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딸의 삶에 다시 나타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딸이 건강한지 확인하고 약은 잘 먹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따금 돈을 더 주고 옵니다. 거스름 돈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딸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이제는 손님, 복 받으실 거예요 라며 받습니다. 복이라니. 저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평생 안고 살아갈 죄책감이라는 벌을. 40년 전 19살의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61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자식을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오늘도 시장에 갑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딸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버린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